주식시장을 이기는 작은 책 제1장 13살 꼬마 부자의 교훈. 제이슨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사업은 단순하지만 수익을 내고 있다. 제이슨은 하루에 껌을 서너 통씩 산다. 껌은 한 통에 25센트, 안에는 5개의 껌이 들어있다. 내 아들 말로는 껌 하나에 25센트씩 5개. 그러니까 제이슨은 껌 한 통에 1달러 25센트를 번다. 한 통 구매 비용 25센트를 제하고 나면 제이슨은 한 통에 1달러씩을 버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아침 나는 내 6학년짜리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너는 이 제이슨이라는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얼마나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내 아들은 계산하기 시작했다. 한번 볼까요? 하루에 4달러에다 일주일에 5일을 곱하면 한 주에 20달러고 학교 가는 36주를 곱하면 1년에 720달러네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6년이 남았으니까 결국 4,000달러가 넘는 돈을 벌게 되는군요. 그럼 벤, 만약 제이슨이 너에게 사업의 절반을 팔겠다고 제안하면 너는 얼마를 지불하겠니? 다시 말해 제이슨이 앞으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6년 동안 껌 장사의 수익을 너와 반반씩 나누려고 하는데 제이슨은 지금 내가 돈을 내놓기를 바란다. 그럼 너는 얼마를 주겠니? 실제로 돈이 오갈 수도 있는 문제라 생각했는지 벤의 태도가 바뀌었다. 제이슨이 하루에 4-5통을 팔지 못하고 3통을 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3달러를 버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한 3,000달러 정도 벌겠네요. 좋아. 그럼 너는 제이슨에게 그 수익의 절반으로 1,500달러를 지불하면 되겠구나. 맞지? 절대 아니죠. 벤이 재빨리 말했다. 첫째, 왜 1,500달러를 받으려고 1,500달러를 주죠? 그건 말이 안 돼요. 게다가 제이슨에게 받을 1,500달러는 6년이 걸리잖아요. 왜 지금 1,500달러를 먼저 주고 6년 동안 나눠서 1,500달러를 받죠? 또 한 가지, 제이슨이 지금 계산한 것보다 좀 더 잘해서 나는 1,500달러 이상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다른 애들도 껌을 팔기 시작하면 경쟁 상대가 많아져서 제이슨이 잘 팔지도 모르지. 아니에요. 제이슨은 진짜 슈퍼맨이에요. 어떤 아이도 제이슨만큼 잘 팔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문제는 걱정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제이슨은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수익의 절반을 받는 조건으로 1,500달러를 주는 거 너무 많구나. 하지만 제이슨이 사업의 절반을 1달러에 주겠다고 하면 어쩌겠니? 그럼 사겠니? 물론이죠. 벤은 아빠는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세요 하는 투로 되받았다. 그럼 좋다. 적정 가격은 1달러에서 1,500달러 사이구나. 이제 범위가 좁혀졌는데 그럼 너라면 얼마를 내겠니? 450달러요. 지금 내는 거라면 그만큼 줄 거예요. 1,500달러를 6년 동안 받는다면 450달러가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벤은 분명 자신의 결정에 만족하는 듯 보였다. 훌륭하다. 이제 너도 마침내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었구나. 아빠는 우리가 지금 제이슨의 사업을 가지고 살펴본 것처럼 회사들이 얼마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알아내는 일을 한단다. 그래서 만약 내가 생각하는 가치보다 훨씬 싼 가격의 회사를 살 수 있다면 사는 거지. 잠깐만요. 벤이 불쑥 말했다. 말도 안 돼요. 어떤 회사가 1,000달러의 가치가 있다면 아빠에게 왜 500달러에 팔려고 하겠어요? 그렇다. 일견 합리적이고 명백해 보이는 벤의 이 질문이 이 모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이야기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안다. 만약 그렇다면 성공한 투자자가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한 투자자는 많지 않다. 나는 당신이 그리고 내 아이들이 그중 한 명이 되도록 가르칠 수 있다고 믿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시작해보자. 제2장 위험 없이 돈 모으는 법. 돈을 조금이라도 모으려면 엄청난 자제심이 필요하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거나 남이 주었다고 해도 돈 쓸 곳을 찾기가 훨씬 쉽고 즉각적인 보상도 크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미래를 위한 저축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당신은 씀씀이의 주위에서 적은 액수라도 저축을 할 수 있었다고 가정하자. 자, 이제 당신은 그동안 모았던 돈 1000달러를 더 늘 수 있는 곳을 찾아 거기다 맡기는 일을 하려고 한다. 먼저 당신은 침대 매트리스 밑이나 혹은 돼지 저금통 속에 그 돈을 넣어둘 수 있다. 하지만 그 돈을 다시 꺼낼 때는 심지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처음 넣었던 금액 1000달러만을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돈은 전혀 늘지 않았고 오히려 물가가 올라서 과거에 당신이 1000달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만큼의 물건을 살 수 없게 된다. 돈은 사실상 처음 저축했던 때보다 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매트리스 계획은 꽝인 셈이다. 다음 계획은 더 좋아야 한다. 이번에는 이 1000달러를 은행에 가져가자. 은행은 돈을 보관해 줄 뿐 아니라 약간의 이자를 더해준다. 만약 1000달러를 5년 동안 맡기기로 한다면 당신은 1년에 대략 5% 정도를 이자로 받을 것이다. 따라서 첫 해에 원금 1000달러에 대한 이자로 50달러를 받아서 둘째 해에는 1050달러를 가지고 시작한다. 둘째 해에는 이제 더 많아진 원금 1050달러에 대한 5% 이자 51달러 50센트를 받는다. 5년 동안 그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6년 후 1000달러는 1276달러로 늘어날 것이다. 나쁘지 않다. 그리고 분명 매트리스 계획보다는 훨씬 낫다. 이제 또 다른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은 은행을 무시하고 회사나 한 그룹의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쉬운 방법이다. 많은 경우 회사는 채권을 팔아서 직접 돈을 빌리는데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1000달러짜리 채권을 구입한다면 그 회사는 당신에게 매년 8%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1000달러는 10년 후에 갚는 데 동의할 것이다. 이는 확실히 은행이 지급하겠다는 5%보다 낫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런 대형 회사들에게서 채권을 샀는데 회사 경영에 문제가 생기면 이자도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물론 당신은 1000달러를 잃을지도 모르는 위험, 즉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마음이 편할 리가 없다. 그렇다면 다른 데로 눈을 돌려보자. 이 세상에 전혀 리스크가 없는 것은 없지만 정부의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그래도 가장 작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만약 정부에 10년 동안 당신의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다면 정부는 예를 들어 매년 6%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볼 채권은 10년 만기 미국 정부 채권이다. 우리가 10년 만기 국채를 살펴보는 이유는 10년이란 세월이 긴 시간이기 때문이다. 만약 10년 만기 국채의 연간 이율이 6%라면 그것은 10년 동안 돈을 빌려줄 의향은 있으나 원금을 잃거나 약속한 이자를 받지 못할 리스크를 감수하기 싫은 사람들도 연간 6%의 이자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즉 리스크 없는 수익률은 매년 6%가 최저선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제이슨이 껌 사업의 일부에 대해서 당신의 돈을 원할 경우 이 투자는 매년 6% 이상의 수익을 내야 한다. 아니면 절대 빌려주지 마라. 정부의 돈을 빌려주면 위험 없이 6%는 받을 수 있으니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최소한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연간 수익률 6%는 무조건 능가해야 한다. 그러면 제3장 회사의 지분을 산다는 것으로 이어가겠다. 앞서 우리는 당신의 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방안들을 살펴보았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보자. 회사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결국 제이슨도 언젠가 어른이 될 테니까 말이다. 아마 그때는 자신의 껌가게를 차릴지도 모른다. 제이슨이 엄청나게 성공을 거둔 사업가라고 가정을 하자. 제이슨은 이제 자기 사업의 절반의 소유권에 600만 달러를 매길 정도로 큰 사업가가 되었다. 물론 600만 달러는 우리 대부분이 내놓을 수 없는 금액이지만 다행히 제이슨은 사업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을 한 사람에게만 팔려고 하지는 않는다. 제이슨은 사업 소유권 전체를 100만 조각, 즉 지분으로 똑같이 나누기로 결정했다. 제이슨의 계획은 50만 주는 자신이 갖고 나머지 50만 주는 각각 12달러, 총 600만 달러에 판다는 것이다. 사업의 일부를 그 가격으로 사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주, 100주 또는 1000주
혹은 그 이상의 주식을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1만 주를 12만 달러를 주고 산다면 당신은 제이슨 껌 가게의 1%를 소유하게 된다. 이 1%는 당신이 스피어미트 껌 부서를 소유한다거나 껌 가게 하나 일부를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당신의 1만 주는 제이슨 껌 가게 사업 전체가 미래에 거둘 수익의 1%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자, 이제 당신은 미래의 껌 수익 1%에 대해 12만 달러를 지불하는 것이 좋은 거래인가만 알아내면 된다. 다행스럽게도 제이슨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제이슨은 각 주당 12달러를 받고 싶어하고 주식은 총 100만 주. 이는 제이슨이 자신의 사업 가치가 1200만 달러라고 생각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그 사업의 1%는 금방 말했듯이 12만 달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건 좋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그 사업의 가치를 얼마로 보느냐이다. 그러니까 제이슨이 제공한 다른 정보도 몇 가지 살펴보자. 지난해 제이슨은 아주 성공적인 제이슨 껌 가게 체인의 10개 가게에서 총 1000만 달러의 껌을 팔았다. 물론 이 1000만 달러는 제이슨의 가게가 껌을 판매한 금액이지 제이슨이 거둔 이익은 아니다. 분명 제이슨의 가게는 껌을 파는 과정에서 몇 가지 비용을 발생시켰다. 당연히 판매한 껌의 원가도 있었다. 그러한 비용과 원가를 합치면 총 600만 달러였다. 그러면 제이슨에게 400만 달러의 수익이 남는다. 하지만 아직 끝나려면 멀었다. 제이슨은 10개 가게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고 또 껌을 판매하고 가게를 청소하고 순조롭게 운영하는 데 대한 월급을 받기를 기대하는 직원들, 그 밖에 전기세, 난방비 등 각종 관리비도 있다. 이들을 합해보니 사업의 수익은 200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래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이슨은 세금도 지불해야 했다. 세금은 수익의 40%이다. 그래서 제이슨의 껌 사업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 200만 달러 중 40%는 세금의 형태로 정부로 가야 한다. 200만 달러의 40%는 80만 달러이므로 제이슨 껌 가게의 순수익은 120만 달러가 된다. 이 계산이 간단하게 말하면 제이슨 껌 가게의 손익계산서이다. 이제 답이 나왔다. 제이슨의 껌 가게는 지난해 120만 달러를 벌었다. 그래서 제이슨은 사업의 가치가 총 1200만 달러라고 생각한다. 그는 이 1200만 달러라는 가격으로 최고 절반까지 사업의 일부를 우리에게 팔려고 한다. 사야 할까? 결정을 더 쉽게 하기 위해서 12달러짜리 주 일 1개에서 우리가 벌 수 있는 금액을 알아보자. 우선 제이슨은 사업을 100만 주로 똑같이 나누었다. 그것은 만약 사업 전체가 120만 달러를 벌었다면 각각의 주는 이 액수의 100만 분의 1만큼 벌었다는 의미이다. 120만 달러를 100만으로 나누면 1달러 20센트이므로 12달러짜리 주식 하나는 각각 1달러 20센트의 수익을 할당받게 된다. 그러면 괜찮은 거래인가?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 우리는 12달러를 투입해서 사업의 일부를 샀고 이 투자는 첫 해에 1달러 20센트의 수익을 안겨주었다. 그렇다면 우리의 첫 해 투자 수익률은 12달러 분의 1.2달러, 즉 10%이다. 첫 해에 10%의 수익률이라니 괜찮지 않은가? 앞서 우리는 최소한 10년 만기 미국 국채 연간 수익률 6%는 능가해야 한다고 논한 바 있다. 그러면 1달러 20센트를 버는 주를 12달러에 산다면 괜찮은 거래가 아닌가? 아직 마음을 정하기 전에 몇 가지를 더 고려해 보자. 첫째, 한 주당 1달러 20센트는 제이슨 껌 가게가 지난해에 번 수익이다. 우리는 제이슨의 사업이 내년에도 1달러 20센트를 벌 것인지 아니면 그보다 많이 또는 적게 벌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즉, 제이슨 껌 가게가 내년에 1달러 20센트를 벌지 않는다면 사업은 주당 12달러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던 10%의 수익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다. 더 높을 수도 더 낮을 수도 있다. 둘째, 일단 제이슨의 사업이 내년에 얼마를 벌 것인가에 관한 추정치가 나오면 우리는 이 예상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껌 판매가 해마다 꾸준한지, 제이슨 껌 가게의 인기가 일시적인 유행인지,
아니면 다른 과자점들이 생겨서 제이슨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지 이 추정치는 의심스럽다. 우리는 합리적이어야 한다. 만약 주당 수익이 1달러 50센트가 될지 2달러가 될지 확신할 수 없다면 이런 종류의 불확실성은 괜찮다. 하지만 반대로 주당 수익이 20센트가 될지 1달러 2센트가 될지를 확신할 수 없다면 보증된 6%에 주는 국채가 훨씬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고려하지 않은 세 번째 세부사항은 내년은 단지 1년일 뿐이라는 점이다. 제이슨 껌가기가 내년에 1달러 2센트를 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수많은 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익은 해마다 증가할 것인가? 해마다 각각의 가게가 더 많은 껌을 팔아서 해마다 수익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제 당신은 질리기 시작한다. 너무 어렵지 않은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다 풀 것인가? 자, 잠깐 진정하고 이번 장에서 기억해야 될 요점들을 말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다. 요점 1. 어떤 회사의 지분을 매입한다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분을 산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그 회사가 창출하는 미래 수익의 일부분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요점 2. 한 회사의 가치를 알아내는 것은 그 회사가 미래에 얼마를 벌 것인가를 평가하는 일이다. 요점 3. 지분으로부터 버는 수익은 같은 액수의 돈으로 리스크 없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를 샀을 때보다 더 많아야 한다. 앞장에서 우리는 국채 이율이 6% 아래로 떨어질 때에도 6%를 절대적인 최소 연간 수익률로 정했다. 요점 4. 걱정하지 말아라. 마법 공식에 대해 까맣게 잊어버린 게 아니니까. 재촉하지 않아도 곧 나온다. 오케이? 이어지는 4장은 미스터 마켓과 안전 마진입니다. 미스터 마켓은 서문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급변하는 주식시장을 일컫는 말로 벤자민 그레임이 처음 지칭한 단어로 앞으로 계속해서 미스터 마켓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참조하세요.